안녕하세요.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1월 둘째 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 14장을 읽고 있는데 대학이 총 17장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학 14장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의 리더십이 첫 발을 떼고 있는데 이 치국의 리더십이 곧 평천하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대학 제1장의 명명덕어 천하에서부터 시작된 경물, 치지, 정심, 성의, 수신제가의 모든 논의가 이 후반부에 치국과 평천하의 리더십을 향해 달려왔다고 할 만큼 대학 전체의 주제가 여기서부터 펼쳐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치국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인 혈구지도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혈구의 혈이 길이를 잰다는 뜻이고 구가 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직각을 잴 수 있게 기역자 모양으로 굽은 곱자를 말합니다. 직각을 재는 자는 집이나 수레같이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물건들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인데 고대 중국 신화에 나오는 복희와 여화를 그린 복희여화도에 이 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 복희여화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복희가 곱자인 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잘 보입니다. 이 벽화는 신강성 투르판의 이스타나 무덤에서 나온 건데 일본의 승려이면서 탐험가였던 오타니 코즈이가 1902년부터 19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도굴해온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소장됐던 유물이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대로 우리나라에 남게 된 건데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른바 오타니 컬렉션의 일부인 1500여 점의 실크로드 유물이 있게 됐습니다. 복희와 여화는 중국 창조설화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여화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복희는 여화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고 주역의 8궤를 처음 만들었고 인간들에게 불의 사용법을 알려줬다고 하는데 복희가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직각을 재고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구, 곱자고 여화가 들고 있는 것이 원을 그릴 수 있는 콤파스인 규입니다. 각각 곱자와 콤파스를 들고 있는 이 그림은 복희와 여화가 최초로 인간 문명의 제도와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희와 여화는 상체는 인간이지만 하체는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서로 꼬리가 엉켜있는 모습이라 남매지간이라고도 하고 부부지간이라고도 합니다. 도올 선생님은 뱀의 꼬리가 얽혀있는 복희 여화의 모습이 원래 헤르메스의 마술 지팡이였던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말하는 혈구지도의 혈구의 의미는 복희가 자를 이용해서 인간 문명의 제도와 법칙을 만들었듯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재는 기준이 되는 어떤 잣대, 법칙과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잠깐 살펴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일일이 모든 인간관계의 상황에 논리적인 대입을 해보는 정언명령을 쉽게 받아들인다면 역시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혈구지도를 따르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학 14장에 나오는 혈구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오어상 무이 사하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소오여하 무이 사상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됐던 방식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소오어전 무이 선후 앞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뒷사람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하고 소오어후 무이 종전 뒷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됐던 방식으로
앞사람을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소오어우 무이교어좌. 오른쪽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하고, 소오어좌 무이교어우. 왼쪽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 차이위 혈구지도야. 이것을 일컬어 혈구지도라고 한다. 혈구지도라는 말이 낯설어서 그 내용이 뭘까 조금 걱정됐는데 전혀 어렵지 않으시죠? 자로 잰다는 뜻의 혈구에서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감정적 판단입니다. 나의 감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니까 내가 남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남에게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나만 가져도 치국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혈구지도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좋지 않았던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그런 윤리 원칙이자 치국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간관계의 모든 면에 걸쳐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오어상 무이사하.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라. 소오가 싫어하는 바죠. 상은 윗사람이고 구체적으로는 임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임금으로부터 느꼈던 소오, 싫어하는 것으로서 무이사하,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라. 상하관계에서 아랫사람이 가장 싫은 일은 역시 갑질이 아닐까 싶은데요. 윗사람에게 폭력과 욕설 같은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윗자리에 올라가서 똑같이 갑질을 반복한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왕의 자식들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왕이나 중신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드디어 왕이 돼서 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신하들이 이 혈구지도를 왕 앞에 내밀어서 올바른 감정적 판단을 하도록 왕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소오여하 무이사상.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됐던 방식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래로부터 받은 싫어하는 것으로서 무이사상, 위를 섬기지 말라. 혈구지도가 왕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2인자 시절, 잠룡 시절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랫사람이 게을러서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아랫사람의 입장일 때는 나 스스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윗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곧 혈구지도를 실천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소오어전 무이선후. 앞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뒷사람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는 상하가 아닌 전후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은 내가 맡은 일의 전임자고 후는 후임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왕이나 대통령도 당연히 전임과 후임이 있습니다. 전임과 후임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정책의 방향도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모든 권력자는 자기가 언젠가는 전임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임기 동안 후임자에게 물려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소오어후 무이종전. 뒷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됐던 방식으로 앞사람을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후임자에게서 싫다고 느꼈던 것으로서 종전, 그런 방식으로 앞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전임자의 역할이 있다면 당연히 후임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전임자가 잘한 것은 물려받아서 발전시키되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바로잡는 개혁을 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임자의 잘못된 전철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오어우 무이교어좌. 오른쪽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왼쪽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하고, 소오어좌 무이교어우. 왼쪽 사람과의 관계에서 싫었던 것을 가지고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좌와 우와 같이 동등한 관계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교는 동등한 관계에서 쓸 수 있는 말이죠. 왼쪽에서 싫었다고 느낀 것을 오른쪽 사람이 잘 모른다고 해서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보라고 그대로 하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야 나도 남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차이위 혈구지도야. 이것을 일컬어 혈구지도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서 상하, 전후, 좌우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가 싫었던 감정을 기준으로만 해도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바로 대학에서는 혈구지도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의 원칙과 판단의 기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에 있다는 점이 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혈구지도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어서 혈구지도가 이게 다일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사실 이 혈구지도는 논어에서 공자가 말한 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의 문제는 앞서 대학 12장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12장에서는 군자는 자기 몸에 덕을 쌓은 이후에야 타인을 비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장호 신불서 이능유저인자 미지유야. 타인을 이해하는 서를 내 몸에 익히지 않고서 능히 타인을 깨칠 수 있는 자는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치국이 제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서를 공자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내용이 논어 위령공편에 나왔죠. 서는 바로 기소불욕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뜻인데, 혈구지도가 바로 이 기소불욕 물시어인을 좀 길게 상황별로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이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타인을 대하는 서의 윤리가 이미 육아에 잘 알려져 있었을 텐데, 어째서 대학의 저자는 혈구지도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걸까요? 도올 선생님께서는 혈구지도가 대학에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대학의 저자가 어떤 특수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낸 의도적인 개념이라고 하십니다. 앞에서 정심의 문제에서는 분치, 공구, 호요, 우환의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말했고, 수신의 문제에서는 친애, 천호, 외경, 애긍, 오타의 감정을 치우치지 않게 해서 인간관계를 공평하게 만들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면의 성실함으로써 인과 양의 덕성을 발현할 것을 말했는데, 이것이 모두 호와 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치우치지 않게 관리하는 인간 내면 세계의 감정적 차원의 문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논의는 결국 공자가 말하는 서, 즉 기소불욕 물시어인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의 논의가 치국과 평천하에 이르게 되면 개인의 내면적 문제를 넘어서 좀 더 객관적 기준이 되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국시대에는 법가 사상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법가 사상가들이 주로 도량형을 예로 들어서 말하곤 했는데, 법치의 기본이 길이나 부피, 무게를 재는 도량형의 단위를 지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올 선생님은 대학의 혈구지도가 법가적인 사유와 언어를 빌려서 육아의 정통 윤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십니다. 전국시대의 육아와 법가가 융합된 모습을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치국과 평천하를 담당하는 최고 통치자인 천자는 일반 사람들과 같으면서도 다른 좀 더 객관적인 윤리 원칙이 필요한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치국과 평천하의 윤리 원칙을 혈구지도라는,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거창한 이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혈구지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